와,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한 어린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 근데 이 스토리가 2026년에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역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어떻게 아무도 예상 못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됐는지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1400만. 이게 뭐냐면 이 영화가 한국에서만 동원한 관객 수예요. 자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건데 이건 그냥 흥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99%. 이게 세계 최대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관객 점수예요. 아니 조선 역사? 단종? 이런 거 전혀 몰랐던 해외 관객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던진 겁니다. 대체 이 영화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언어, 문화, 역사의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왕과 사는 남자. 그 성공 방정식에 숨겨진 코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영화가 일으킨 글로벌 쇼크 웨이브. 이 영화의 성공은요, 단순히 박스오피스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인 파동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영화 한 편이 극장 밖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단 북미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운 건 그냥 시작이었고요. 틱톡에서는 갑자기 조선왕조 계보를 설명하는 영상이 막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단종 관련 역사책 판매량이 무려 2,500% 넘게 폭증했어요. 심지어는 10년도 더 된 영화 관상이 뜬금없이 넷플릭스 순위권에 다시 등장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죠. 이건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거대한 문화 탐구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가진 이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 단서가 숨어있는 카메라 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장항준 감독입니다. 야, 이건 뭐 24년에 걸친 한 사람의 집념을 보여주는 서사 그 자체죠. 만드는 영화마다 줄줄이 실패하고 세상으로부터는 감독 장항준이 아니라 김훈희 작가 남편으로 더 많이 불리면서 24년을 버텼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른 이 스토리 자체가 어쩌면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주제가 영화 제작 과정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 집요함의 해부입니다. 감독의 이 끈질긴 집념은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우들의 정말 믿을 수 없는 헌신으로 이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감독의 집념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진정성 있는 연기를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했어요. 캐릭터에 몰입하려고 현장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유해진 배우,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번이나 출연을 거절했던 박주은 배우, 모두가 정말 대단했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역대급 악역을 탄생시킨 배우 유지태입니다. 네,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집요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배우 유지태였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인물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캐릭터를 거의 공학적으로 재조립하는 배우죠. 그의 접근 방식은 집요함을 넘어서 거의 과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는 그냥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캐릭터를 원자 단위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 거죠. 원래 선한 눈매를 바꾸려고 관자놀이에 테이핑을 해서 눈꼬리를 물리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고전적인 방식을 쓰는가 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챗 GPT에 수많은 고도 자료를 학습시킨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서 수양대군 뒤에선 한 명의 눈빛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질문해서 AI 이미지를 직접 생성해보기까지 했대요. 15세기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그야말로 미친 집요함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 집요한 과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크린에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보고 시사회에 참석했던 가까운 지인들조차 저 사람 유지태 맞아? 하면서 못 알아볼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우 한 명 한 명의 집요함이 모여서 만들어진 진정성은 스크린을 그냥 뚫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영화 한 편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지의 역사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기는 관문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본 미국 관객들은 극장을 나오자마자 수양대군이 대체 누구야? 하면서 구글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이게 곧 13년 전 영화 관상의 역주행으로 이어졌죠. 급기야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미국인들끼리 조선시대의 비극에 대해 토론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이 거대한 역사 강의실이 된 셈이죠. 이 한 줄의 리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늘 할리우드식 해피엔딩에 익숙했던 해외 관객들은 주인공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결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충격이 이게 실화였다고?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경이로움으로 바뀐 겁니다. 영화가 가진 역사적 진실성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큰 감동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뭘까요? 감독의 24년, 배우들의 집요함, 그리고 역사의 진실성.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힘. 저는 그게 바로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왜 중요할까요? 수많은 가짜와 과장된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2026년의 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이야기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효과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심이라는 거였죠. 이 일화 하나만 들어보셔도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있잖아요. 주인공 어몽도가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깨에 나비 한 마리가 사뿐히 앉는, 원래 이 나비는 CG로 처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 진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배우의 어깨에 딱 내려앉았고, 감독은 그 중간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영화에 담았습니다. 컴퓨터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순간을 진짜 현실이 선물해 준 겁니다. 결국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는 왕위를 빼앗은 세조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왕위를 빼앗긴 한 소년과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업적을 기록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건 바로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역사책의 그 수많은 각주 속에 어쩌면 세상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또 다른 인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으로 발견되어야 할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